한주 교수님께서는 2002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저희 유방암 학회에는 림프 부종의 관리에 대해서는 아주 유명하게 소문나신 분이고요. 오늘 말씀해 주실 주제는 림프 부종의 진단과 치료입니다. 양은주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림프 부종 위험을 가지고 활기차게 살아가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는 분들께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도 한 10여 년 동안 이제 림프 부종 환자분들이 외래에 오시는 것을 월요일 아침마다 한번 뵙고 말씀하시는 질문들을 듣고 같이 고민하는 그 시간들 동안 많이 하셨던 그 질문거리들을 한번 이 보라색 위에다가 적어 보았고요.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는지 한 분 한 분 사실은 말씀드려야 되지만 오늘은 여러분들께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초기에 수술하자마자 또는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자마자 림프 부종이 생길까 봐 걱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걱정들, 또 한 번 생기면 낫지 않는다, 평생 간다는 이야기들을 너무 주변에서 많이 듣고 걱정하시고, 내가 이렇게 평생 동안 스타킹 신고 붕대 감고 살아야 되나, 그게 걱정이라고 하시는 그 걱정거리를 안고 오시는 분들께 어떻게 이 림프 부종이라는 걸 그 걱정을 가지고도 활기차게 살 수 있을까? 내 증상, 내 림프 부종을 좀 예측할 수 있고 그것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고 이 증상을 잘 활용하여서 하루하루 살 수 있으면 좀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걱정을 해야 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센티넬이라고 정말 감시 림프절을 한두 개 떼셨던 그 환자분이 다른 여러 인터넷을 보고서 평생 너무 큰 걱정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이소는 사용하지도 않고 운동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첫 번째로 내가 진단을 받을 때, 림프 부종 유방암을 진단받을 때 림프절이 얼마나 전이됐는지 본인 스스로의 과거력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선항암 또는 나중에 수술 후 항암 때 부었었던 기억이 있는지, 특히 수술한 쪽에 대한 유방암이 있는 쪽에 부었던 적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림프절 수술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수술한 다음에 그때는 너무 정신이 없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림프절을 어느 레벨에 어느 단계까지 몇 개 정도 뗐는지, 그중에 암은 몇 개 나왔는지 한번 여쭤보시면 그것이 또 하나의 좋은 본인에 대한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방사선 치료하실 때에도 방사선 치료도 유방 부위만 방사선 받으신 분도 있고, 애과 또는 이 쇄골위라고 해서 쇄골위까지 방사선 치료 받으신 분들은 부종에 대한 위험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나는 방사선 치료를 어디까지 얼마나 받았는지, 수술하고 배액관을 빨리 빼신 분도 계시고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배액관을 얼마나 오랫동안 하고 있었는지, 체지방에 대해서는 몸무게뿐만 아니라 내 몸에 있는 지방, 내 피하 지방층이 얼마나 갑자기 불어났는지, 얼마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림프 부종에 대한 위험도에 대해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본인의 위험도를 이거 숫자나 곱하기해서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예측도는 100%가 아니더라도 위험도에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도 말고 너무 무심하지도 않는 것, 그것이 첫 번째로 한번 모든 환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지났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린 내가 수술을 얼마나 받고 방사선 치료를 어떻게 받았고 항암 치료를 받았던 건 과거입니다. 과거력이잖아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그 과거를 가지고 내가 오늘 어떻게 하루하루 사는지에 따라서는 부종의 위험도는 또 달라집니다. 한두 개 림프절밖에 제거 안 하셨던 분이 손등이 붓고 너무 막 험하게 일하다가 많이 부어서 고생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림프절을 많이 떼고 방사선 치료받고 아주 힘드신 상황이지만
매일매일 잘 관리하시면서 부종을 악화하지 않게 잘 살아계시는 분들도 보거든요. 오늘 하루 내가 림프가 만든 만큼 어떻게 빼고 있는지의 밸런스를 잘 맞추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 지금부터의 삶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인이 이제 림프가 부종이 좀 위험도가 있고 부종이 있으신 분들에게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률적인 치료, 일률적인 진단,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내 팔에 대해서 내 림프가 배출되는 길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 몸에 지도를 한번 그려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지도에는 좀 주로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옆쪽에서 팔 안쪽에서부터 겨드랑이까지 올라가서 겨드랑이 림프절로 가는 큰 길이 이제 주로 있는 그 길 외에는 손등 위에서 손이 뒤쪽 아래팔 뒤쪽에서 나중에 이 삼각근 쪽에서 목까지 올라가는 그런 큰 길들, 이런 큰 길들은 주로 있는 이제 저희가 고속도로라고 말하는데 그런 길들이 이제 나누어져 있고 내가 여기 있다가 아주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붓는 게 아니라 보통 그 길 따라서 아래팔이 부은 사람은 위팔이 붓고 그 안쪽까지 부어있는 그 길이 다 있습니다. 본인의 림프가 배출되는 길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자부터 지도를 한번 그려보자부터 권해드립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한 감각, 어떤 걸 가지고 그려볼지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내가 움직임에 따라서, 활동에 따라서 무언가 증상이 생기는 부위들을 무시하지 말고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수술하자마자 가만히 있을 때 겨드랑이랑 요 안쪽에 남이살 같고 쩌릿쩌릿하고 정말 기분 나쁜 그런 감각들 가만히 있어서 생기는 거는 조금 제외하고요. 그거는 부종 증상보다는 신경통 증상이니까 그건 제외하고 내가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 있는데 더 무거워졌다. 또는 뭘 하나 들었는데 좀 무거워졌다. 또는 내가 좀 뭔가 이거 가벼운 것 같고 난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 설거지 한번 했는데도 조금 불편해졌다. 그 부위들을 찾아서 어떤 분들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손등일 수도 있고 다 다르지만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나한테 활동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신체 부위를 찾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좀 리포드에서는 안쪽에 있는 사람도 이쪽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쪽이 다 몰려있고 어떤 사람은 국도가 있는 것처럼 사람마다 다르니 우선은 본인에 있는 증상을 세밀하게 찾아보고 이러한 증상들이 왜 생기느냐 하면 불편한 부분들은 내가 붓기 전에 림프가 흐름이 정체되게 되면 그 관이 늘어나서 생기는 증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불편감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게 환자분 아주 초기 단계, 거의 부종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환자분을 저희가 림포신티그라피라는 검사를 해서 찍어 놓은 영상입니다. 이제 본인 것이 아니더라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저희가 이제 이쪽은 잘 보이시는지 이쪽은 팔 부위고요. 이쪽은 가슴 부위입니다. 무언가의 조영제를 주입하고 5분, 30분, 1시간이 지나서 5분 지나서 팔 부위에서 올라가는 것들이 수술하지 않은 부분들은 곧바로 겨드랑이까지 올라가지만 수술한 부위들은 손등에서 정체가 되고 이 팔꿈치에서 정체가 되고 천천히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체가 됐다가 올라갈 때에 느끼는 증상이 방금 찾아본 증상에 있는 림프가 흐름이 느려서 만들어지는 증상입니다. 이해되시죠? 조금만 그런 관 하나만 좀 들여다봐서 생각하면 처음에 관에 림프가 별로 없었을 때의 이 모습에서 그때의 림프가 정체가 돼서 관이 늘어나면 그때 스스로 뻐근하고 무겁고 팽창감을 느끼는 거죠. 내가 그 느끼는 증상인 그 림프관의 부분들은 뭔가 팽창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고 우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왜 피부에 그렇게 있냐 하면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림프관이 근육 안에도 있고 큰 관이 있고 근육 위 피부에 있는 그리고 피부 안에서는 아주 얇은 캐필러리라는 아주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여기서 정체가 되기 시작하면 한쪽 길이 정체가 되면 거기로 빠져나가는 피부 부위에 있는 모세혈관들의 림프가 못 빠져나가서 팽창감을 느끼게 됩니다. 본인의
피부에서 느껴지는 그 감각들이, 묵직함이 아주 초기 단계의 림프 부종의 시작일 수 있게 됩니다. 무시하지 않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드릴 때 그러면 좀 쉬고 나면 좋아지는데요. 뭐 내가 자고 나면 좋아졌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뭐 무리하면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풍선의 비유를 말씀드립니다. 관이 한번 늘어났을 때, 한번 늘어나면 빨리 좋아지겠지만 첫 번째는 여러 번 계속 늘어나다 보면 그 늘어나는 것이 빨리 수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늘어나게 되는 현상들은 가능한 한 막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생활하는 것을 찾을 수만 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어떤 것이 나쁘고 어떤 것이 좋은지에 대한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늘어났다가 정상으로 돌아갈 때는 한번 쭉 늘어난 관은 그 수송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관 자체가 조금씩 망가지기 때문에 결국 수송할 수 있는, 배출해 나고 빠져나갈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진다. 늘어나는 건 막자라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관이 부풀다가 딱딱해지면 그 관은 일을 안 하게 된다고 합니다. 가능한 처음 부풀었으면 그때를 잘 감지해서 다음, 내일은 그 부푸는 일들, 관이 정체가 되는 일들은 하지 않기. 초기에 좀 귀찮아도 한 하루, 일주일 정도만 기록을 해보면 보통 사람들이 하는 동작들이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아침에서 저녁까지 나는 무슨 활동을 했고 또는 하지 않았고 얼마나 했고 몇 분 동안 했는지에 따라서 이 증상이 생겼는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기록을 한번 해보면 나한테는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은 뭐 운동하고 엮기 들어도 붙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조언보다는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이 증상이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한번 쭉 기록을 해보면 나에게 좋은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좀 다른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팁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손에 힘을 갑자기 많이 주는 거, 칼질은 좋지만 백종원처럼 열심히 정말 완전 전문적인 셰프처럼 할 수 있으면 붙지 않지만 만약에 손에 칼에 너무 힘을 주게 돼서 그 집안일을 하게 되면 붙습니다. 내가 전문가가 되어서 그 동작을 하게 되면 붙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도구들도 요즘 많이 있어서 도구들 꼭 내가 채 썰어야 되는 거가 아니라고 하면 도구들도 손에 사용하는 것 좀 사용하시는 것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물건을 꼭 들어야 된다면 손에 힘을 주고 물건을 드는 것보다 가능한 내 몸통에 힘을 주고 물건을 드는 것. 만보 걷는 거 좋다고 해서 만보를 빠른 속도로 땀을 막 흘리면서 손을 내리고 걸으신 분들은 오히려 그때 부종이 생긴다고 하면 걷거나 움직일 때는 본인이 너무 심장이 뛰지 않을 정도로 오히려 손을 흔들면서 올리면서 걷는 거. 집중해서 오래 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옛날에는 한 2-3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일을 했다고 하면 중간중간에 스트레칭 해주는 거. 특히 어깨 부위들. 요가나 필라테스 등 손에 힘을 주는 운동들을 한번 운동 시작해봐야지 해서 과하게 힘을 주는 운동을 했다면 손에는 힘을 빼는 발레나 여러 가지 운동들을 좀 생각해 보는 거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본인이 하고 있는 치료 관리들이 증상을 호전시키는지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종 마사지 하고 있어요. 나는 스타킹 신고 있어요. 나는 붕대 감고 있어요. 여쭤보면 스타킹하고 손이 더 부었던 분들도 있고 마사지 해도 아무 도움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붕대 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별로 안 좋아졌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 그 치료, 내가 하는 것들이 정말 나를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살펴볼 때 부종을 본인의 볼륨, 부피가 줄어들어지는지에 대해서만 살펴보지 말고 림프 부종이라는 것이 처음에 흐름이 느려지다가 주변의 조직의 변화가 되는 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딱딱해진 부위까지 가신 분들은 그 딱딱해진 부위들이 부드러워졌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많이 부은 분들은 부은 게 좀 줄어들었는지 살펴봐야 되고 붓기도 전에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 내가 관리하는 게 그런 묵직한 느낌을 호전시키는지 좋게 만드는지를 살펴보아서 본인의 지금 치료들이 각 단계, 목표별로 한 단계 한 단계 좋아지는 것들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사지도 마찬가지로
겉에 아까 전에 그 피부에 있는 얇은 커필라리 있는 모세혈관들이 그 좀 깊이 들어가고 수송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 배출하는 림프 부종 마사지 배출법들이 정말 묵직함들이나 부종을 좋게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본인에 맞는 길을 찾아보시고요. 압박 치료가 중요하지만 압박을 하고 활동하면서 림프의 흐름을 도와주는 정도의 압박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혹시나 압박한 다음에 손이나 어깨나 더 부종이 심해지진 않는지, 압박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면 내가 잘못 압박하는 것이 아닌지, 또는 내 이제 림프 부종의 단계는 압박보다는 오히려 지방을 줄여주는, 살을 빼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단계는 아닌지 살펴보면서 하루하루의 관리들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부종은 하나의 질병이 아니고 다양한 부위에 각각 다양한 단계를 보이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현상에 따라서 자기에 맞는 목표들을 세우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은 팔에서 좀 내 온 전신으로 관심, 내 눈을 돌려보기를 늘 권해드립니다. 한번 부종을 생각하면 이제는 이것만 들여다보고 살기가 너무 쉬워서, 어떤 분들 이제 림프 부종을 잘 관리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전신에 적절한 운동을 해서 전신의 운동을 하는 것들이 이제 심장에 있는 힘들을 잘 점차 힘을 키우면 내 운동을 해도 혈관에 대한 또는 산소에 대한 요구가 크지 않게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내 비이퀄을 느리듯이 내 전신의 운동을 적절한 강도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운동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종을 유발하지 않는 강도, 본인이 묵직해지지 않는 강도가 적절한 운동입니다. 우리 유방암 환자분들이 이제 운동에 대해서 부종이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일반적 상식으로는 고강도 운동을 좀 많이 섞어서 본인에 있는 심폐에 있는 산소 요구도보다 더 강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 운동이라고 알고 있지만, 부종이 있는 상황 또는 위험도가 있을 때에는 그 순환에 대해서 무리가 되지 않는 정도가 좋은 강도이기 때문에 내 심박동수를 갑자기 높게 올리거나 산소요구도를 갑자기 올리거나 또는 너무 갑자기 무거운 것을 들게 하는 것을, 그래서 아까 전 말씀드린 증상이 요구되는 것들은 안 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호흡 제대로 가 있는지, 이 운동하고 전신을 움직일 때 내가 호흡을 제대로 하면 이 호흡 자체가 정맥이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촉진하기 때문에 깊은 복식 호흡부터 호흡들을 제대로 하면서, 그리고 운동 자체가 펌핑을 해주기 때문에 그 주변 주지에 있는 림프관 옆에 있는 근육들을 잘 펌핑할 수 있는 운동들 중요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림프 부종 증상을 가지고 어떻게 활동적이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살아가는지, 증상을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정교한 센서가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나한테 적절한 활동, 적절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이 센서가 말하는 것들을 잘 듣고 그에 따라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하루하루 살 수 있으면 부종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게, 오히려 림프 부종 증상이 있을 때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강의는 마치겠습니다.